일단은 오늘 주제 하는 거는 이제 3단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사이즈가 보시면 이제 3단 리플렛을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다른데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작업해 줄 거는 사이즈가 A4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 이제 양면 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1번이 표지고, 여기 이쪽이 3번 면, 그다음에 가운데가 뒷표지, 그다음에 뒷면에서 보이는 이쪽이 안쪽 면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린 폴더에서 이미지 파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작업할 때 이제 오른쪽에 여기 첫 번째 면 이걸 3단으로 접을 거니까 이쪽이 뒤에 면, 이쪽이 겉에 면에서 왼쪽, 이 뒤에가 여기 이쪽 뒷면이 돌려서 보는 거니까 이쪽이 안쪽 면이거든요. 인전에서 사이즈가 이게 가로가 297이니까 넓이가, 그래서 이제 크기를 100 여기가 왼쪽 97인데 왼쪽에서 접어주는 거는 약간 여백이 좀 빈 면이 있어야 접히는 면이 있으니까 한쪽 면을 97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돌렸을 때 5번에서 이쪽 면이 맞물리거든요. 인전에서 세워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전체를 예를 들어 297에 높이가 210으로 해도 되는데, 인전에서 분할기능을 통해서 이 세 페이지를 같이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기는 그냥 100으로 할게요. 100에 높이 210으로 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방향이 이건 이제 세고 긴 쪽 형태일 테고, 바인딩은 책을 묶어주는 건데, 리플렛은 펼칠면이니까 이거는 체크를 풀어주세요. 체크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백 및 단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한쪽 페이지가 나왔고, 여기서 여백을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이런 그림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들을 여백이라고 해요. 글자가 안 들어가는 빈 여백. 이거를 전체 다 8mm 잡을 거예요. 8mm 해놓고 탭 누르면 전부 다 들어가죠. 네, 확인. 네, 일단 여기 인지점 보는 작업 창을 저와 좀 똑같이 할 건데요. 메뉴바 여기 창 보시면 작업 영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 보는 거를 책으로 볼게요. 네, 책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랑 화면 구성이 똑같아졌죠. 참고 제가 보는 작업창은 CC 2020 버전이에요. 그 왼쪽에 이거 투박스라고 하는데 왼쪽 위에 세모 눌러서 이거 두 줄로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보일 텐데요. 페이지.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글과 그림을 좀 넣어 볼 건데, 왼쪽에 투박스 보시면은 여기 타입 툴이라고 있어요. 타입 툴. 특이한 거는 인터넷 글자 쓸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나서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툴 갖다가 클릭해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글자가 들어갈 범위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 안에 글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뺄게요. 여기 타입 툴, 여기 아래 보시면 도형이 두 개 보이는데 왼쪽은 사각형 프레임 도구라고 보이고 오른쪽은 사각형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 사각형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 범위 잡아주고 메뉴바 여기 파일 가져오기 컨트롤 D예요. 네, 컨트롤 D 눌러서 여기서 이제 뭔가 가지고 올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해주면 이 네모 상자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포인터가 이 검은색 포인터, 이건 선택 도구죠. 그 가운데 있는 그림 선택해서 보이는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문자 및 표 보시면은 여기에서 문자라고 보이죠.
컨트롤 T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현재 여기에 없는 자주 쓰는 패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끼워 넣을 수도 있겠고요. 메뉴바 창, 다시 여기에서 문자비표, 그다음에 단락 있어요. 단락도 펼쳐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끼워 넣어서 아주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페이지라고 보일 텐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는 게 3단 리플렛을 만들 거고 3단 리플렛에서 지금 우리가 한쪽 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A4 문서인데 이거를 가로가 297에 높이가 210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페이지를 분할하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페이지 여기 마우스를 올려주면은 새 페이지 만들기라고 보이죠? 여기를 클릭 눌러서 페이지를 1, 2, 3 이렇게 창을 펼쳐 볼게요. 추가한 거예요. 페이지 추가. 화면에서도 좀 작게 볼 건데 돋보기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이거 눌러주고 여기 클릭하면 확대고 Alt 누르면은 축소예요. 지금 현재 새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이것들을 다 옆에다가 이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일단 여기 맨 위에 선택, Shift 눌러서 맨 아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이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풀면 돼요. 네. 체크를 풀어주며 다시 선택을 풀어주고 페이지를 클릭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다 끼워 넣어주면은 페이지가 서로 붙어요.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끼워 놓을 거예요. 우클릭 눌러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되었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주면 체크가 풀립니다. 여기 1번 페이지 선택을 했고 툴박스에서 왼쪽 두 번째 마우스 눌러보면 페이지 도구라고 보이죠?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걸.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요 옵션 바라고 해요. 보면은 요 문서에서 이 페이지에서 기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 기준을 아마 보통은 가운데 있거나 얘가 왼쪽 위에 있을 거예요. 잠깐 따라하지 마시고 제 화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페이지를 작게 할 건데 보면 여기 가로가 위드 100mm예요. 이거를 97로 줄일 건데 기준이 왼쪽 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다시 옮겨야죠. 그럼 일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오른쪽에 둘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클릭한 쪽으로 점이 눌려 있죠. 오른쪽으로 찍어 둘 거고 여기 가로의 넓이를 97 엔터 해주면 이 페이지가 97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100mm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앞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만들어줄게. 지금 이게 앞면 만들었고 여기 오른쪽 얘 표지 여기 맨 뒤쪽 접히는 면 안쪽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걸로 해서 이 뒷면도 만들어 줄 건데요. 페이지를 추가할게요. 페이지 추가. 잠깐 페이지는 여기 맨 마지막을 선택을 하고 추가할게요. 그 아래 내려오죠. 그리고 뭐 하다가 실수했으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컨트롤 Z에서 되돌아가고 다 똑같죠. 되돌아가기 컨트롤 플러스 Z. 근데 되돌아갔는데 아까 앞에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기 컨트롤 플러스 Shift Z. 메뉴바에 편집 보시면 나와 있죠. 페이지 또 추가해서 4, 5, 6페이지 만들 거예요. 4, 5, 6페이지. 그래서 4번부터 선택, Shift 6번까지 선택을 해주고 우클릭. 이미 아까 페이지 재편성 활용 체크 풀어줬으니까 이미 풀려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5페이지 드래그해서 4페이지 오른쪽에다가 6번 페이지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6번 페이지 오른쪽에다가 붙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에가 네, 여기 위에 이쪽 앞면, 요 아래가 뒷면이에요. 뭔가 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이 페이지를 이렇게 반대로 뒤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페이지에서 오른쪽 5번 페이지가 이쪽으로 물리는데 오른쪽이 97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페이지 도구 선택해서 6번 페이지를 선택하고요. 6번 페이지. 6번 페이지는 여기 이제 왼쪽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건 왼쪽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 넓이, 위드 이거를 97 엔터 줄일게요. 지금 6번 페이지 기준 왼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W 위드 97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오른쪽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상자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오른쪽 여기 1번 페이지 여기 위죠? 네. 화면 혹시 작게 봤을 때 이동하는 거는 핸드 툴이에요. 핸드 툴 갖다가 이동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림 상자 선택 클릭 드래그 해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맞출 건데 이 맞추는 거를 요 빨간 선은 돌연이라고 하는데 돌연선 브리드 이 빨간 선의 바깥쪽 끝까지 맞춰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작업하는 거는 인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만 있지만은 바깥쪽까지 크게 더 작업을 해서 안쪽을 잘라줘요. 여기 이미 상자 잡았으면은 메뉴바 파일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눌러서 여기 백이라고 해서 JPG 이미지 하나 있는데요. 열기 선택 툴 눌러서 여기 드래그해서 위치를 보여준 곳을 변경할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물론 쉬프트 눌러서 방향키 해도 돼요. 기타 이미지를 넣었는데 좀 이미지가 좀 흐릿하게 보이죠? 이거는 원래 이미지가 깨끗하고 선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그냥 보면은 선명해요. 선명한 건데 여기 인전에 놔서 봤을 때는 좀 뿌옇게 보이는데 인디자인은 책이 수백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늘어지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만드는 게 6페이지 만드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흐릿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메뉴바 보기에서 화면 표시 성능을 일반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고품질로 바꿔보세요. 예, 고품질로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넣어줄게요. 그다음 여기 이미지 위에 글자를 쓸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위치를 잡아주고 나서 좀 더 왼쪽 갈게요. 쉬프트 방향키 왼쪽.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잠글 거예요. 위에 메뉴바 보시면 개체에서 보면 잠금이라고 있죠. 락의 단축키예요. 네, 컨트롤 L 눌러도 돼요. 잠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더 선택이 안 되죠. 여기 위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할 거예요. 글자 입력하는 거는 여기 타입 툴 눌러서 문자 도구 클릭 드래그해서 여백선까지 맞춰 놓을게요. 글 상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글 상자 넓이를 높이는 나중에 더 이걸 가감할 수 있으니까 넓이를 여백선까지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폴더에 들어가세요. 폴더에 들어가서 리플렛 테스트라고 메모장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입력되어질 텍스트들은 다 넣어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복사해서 컨트롤 C, 타입툴 다시 여기 눌러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돼요. 글자를 선택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 건데요. 오른쪽에 이 팔레트 보시면은 색상 견본이라고 있죠. 혹시 끝에 보이나요? 좀 안 볼까 옆에 좀 뺄게요. 이 색상 견본이라는 패널이 있을 텐데 여기 T 누르면 얘가 글자 색상이에요. 그리고 글자 색상에서 보시면은 용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글씨의 색상이에요. 글씨색. 그다음에 문자 패널에서 컨트롤 T, 또 여기 패널에 안 보이면 아까 참 맨 처음 뺐었죠. 여기 문자 보시면은 있어요. 컨트롤 T. 문자에서 이 글꼴을 영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걸 영문 글자는 이제 영어 글씨체, 한글 글꼴은 한글 글씨체 쓰면 좋겠는데요. 아마 기본 폰트 중에서 보시면은 센츄리라고 있을 거예요. 센츄리 고딕으로 쓸게요. 또는 글씨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센츄리 고딕 바꿨고 저는 글씨는 볼드 굵게 할 거고요. 글씨 크기를 뭐 30포인트 등 크기를 크게 했어요. 네, 이거 Alt 복사할 수 있겠는데 Alt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Shift 눌러주면은 수직 복사 할 수 있어요. 평행 복사. 다시 꼭 복사해야 되는 거 아닌데 여기 보면 선택 도구에서 Alt 들어가면서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요. 여기 아래는 글꼴은 독립출판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글꼴이 네모 박스로 해서 글자 깨지는데 이거는 글꼴이 영어 글꼴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한글 글꼴로 바꿀게요. 네, 저는 나눔 발행 고딕으로 쓸 건데 폰트는 여러분이 있는 폰트 중에서 적당한 거 쓰세요. 볼드. 왼쪽에는 아까 넣었던 사각형 프레임 도구 오른쪽에 보면 사각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도형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 크게 하나 해서. 그리고 선생연색 여기 수업이라 하는데 7과 획 교체 눌러서 이거 바꿔줄 거예요. 면색이 들어가죠. 일러스처럼 왼쪽 위가 면색, 아래가 선색이에요. 색상 견본에 보시면 이 색을 다음에 내가 또 쓰겠다고 해서 추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검정이죠. 꼭 할 때마다 색을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추가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이건 마치 팔레트에 내가 물감을 이렇게 떠서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색상 견본을 눌러주면은 검정 4번이라고 나올 텐데 옆에 이름값 옆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또 나오죠. 예, 녹청 50, 자홍, 마젠타 100, 나머진 0 쓸게요. 녹청 50, 자홍 100. 색상을 추가했고 네, 확인 누를게요. 확인. 그러면은 여기서 색깔 바뀌게 보이죠? 그리고 이름 더블 클릭 눌러서 여기 색상 값을 사용한 이름 체크해주면은 색깔값 이름 나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자주색 등 내가 한글로 하면은 한글 이름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L 눌러서 잠금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L, 락의 L이에요. 여기 아래에 이 세모 그릴 거예요. 도형 사각형 그냥 그릴게요. 사각형, 여기 도형 사각형. 이 화면에서 그냥 클릭 누르세요. 클릭. 그러면은 사이즈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걸 60mm 할게요. 60mm인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일러스트 해보셨어요? 이거 일러스트랑 똑같은 건데 이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을 텐데요. 펜 툴을 꾹 눌러서 기준점 삭제 도구 마이너스 펜 툴을 눌러주고 여기 왼쪽 위를 클릭해주면 이 모양이 점이 하나 제거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지금 사각형은 클릭 눌러서 60에 60 했고 펜 툴 꾹 눌러서 기준점 삭제 도구 한 다음에 왼쪽 위를 여기 클릭 눌러서 점 하나 뺐어요. 나머지만 남죠. 상색 면색 바꿔주고 나서 여기 자주색 있는 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개체를 여기 왼쪽 아래에 맞출 때는요. 이 빨간색 도련선까지 해서 맞추세요. 맞추는 걸.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 그림이 여기 딱 안 맞았네요. 잠긴 거 풀어줄 수도 있는데 메뉴바 개체 보시면 스프레드에 못 잠금 해제라고 있어요. 풀어서 여기 그림 있는 거 방향키 왼쪽 눌러서 여기 딱 맞추세요. 다시 컨트롤 L 잠가줄 수 있겠죠. 위치 이 빨간색 선 아래에 놓을 거고 나머지는 복사할 거예요. 개체 선택 Alt 드래그 하면서 Shift 해주면 수평 또는 수직 복사 할 수 있어요. 오른손 떼고 왼손 떼고. 이거 면색이 흰색이죠. 그래서 얘는 용지 해주면 흰색이 돼요. 인쇄에서 흰색은 인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쇄에 흰색은 이 물감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지라는 거 쓰는데 요 말뜻 자체가 그냥 종이색을 보여주는 거고 흰색이라 하는 거는 인쇄했을 때 인쇄를 하지 않음이에요. 하지 않았으니까 종이색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 표기 가서 용지예요. 다시 선택해서 Alt, Shift, 드래그 해서 오른쪽에다가도 놓아줄게요. 때에서 여기 끝이 잘 맞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글꼴이 있으면 글꼴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되는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떤 글꼴 설치하려고 할 때 보면 OTF는 맥킨토시용이고 TTF는 일반 PC용이니까 TTF로 설치하시면 돼요. 기타 제가 수업할 때는 기본 글꼴 쓰는 걸 나눔 글꼴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눔 폰트 하면 상업적 무료 폰트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글꼴이 이제 가독성도 있고 읽기 좋은 설치라서 나눔 글꼴 있는 거 폰트에 들어가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상자를 타이틀로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가 넓이에 범위 잡아주고 글자를 쓸 건데 한 줄 복사해서 일단 넣을게요. 컨트롤 V. 컨트롤 V에서 넣었는데 혹시 화면에서 안 보이면은 그 상자 높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더 길게 보시고 참 우리가 글씨색을 아까 흰색으로 했었죠? 바로 여기 위에 올릴게요. 문자에서 글꼴 색상은 아까 여기 색상 견본에서 타이틀 T 여기 눌려 있을 때 이게 면색이 용지이면 돼요. 혹시나 이게 선색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면색이 용지이고 선색 얘는 없음. 이거 일러스트와 같아요. 앞에 있는 게 면색, 뒤에 있는 게 선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글꼴은 저는 나눔 바른 고딕 쓸게요. 나눔 바른 고딕. 라이트 보면은 이거 폰트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자족인데요. 글꼴 라이트 얇은 서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글꼴은 10포인트. 보면 여기 행간이라고 해서 한 줄과 한 줄 사이의 간격인데 이게 자동되어 있죠. 이거를 한 18포인트 할게요. 18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 타이포그라피라고 하잖아요. 보면 글자에 대한 가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좀 편집해 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자간이라고 해요.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원래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한 외국에서 자기나라 모국어를 영어로 쓰니까 영어가 가장 잘 읽히는 자간, 글자의 간격을 0으로 했어요. 근데 한글은 0이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마이너스 값을 줘요. 한 마이너스 한 40 쓸게요. 마이너스 40.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글자가 좀 붙을랑 말랑 하면 돼요. 글자 거의 붙어 보이게 해주면 글자 읽기가 좋고, 그리고 이거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의 넓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어가 잘 보이는 걸 100으로 잡았는데 한글은 가로가 100이면 조금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90이나 95로 줄여요. 95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V와 A 또 옆에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타이틀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글자를 사이에 클릭 눌렀어요. 저는 주와 말 사이에 놓았는데요. 클릭을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숫자가 크면 넓게, 숫자가 좁으면 더 붙어 보이겠죠? 근데 이 어간은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선택 도구 눌러주고 나서 여기에서 어간 쓰는 거를 시각적 쓸게요. 옵티컬. 이거 누른 순간에 조금 글자가 달라 보이죠? 원래 매트릭 자동적인 뭐 물리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를 영어에서 글자를 쓰면 이 글자 보면은 글씨 크기만 있고 보면 이 자간 원래 영어는 그냥 100, 0이에요. 어간 지금 보면 매트릭 나와 있는데 이건 시각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나열을 한 거고 똑같이 간격이 자간이 다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다 자간이 0이란 얘기인데 여기가 조금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고 여기는 조금 좁아 보이고 그래서 서로 간의 간격이 다르니까 이거를 시각적 해두면은 다 간격이 다 0으로 균등하게 보이게 바꾸자 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글자 입력했고 그 상자가 이거 좀 짧으면 다 안 보이거든요. 그 상자를 아래 좀 내려서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위에 하나 더 접어줄게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맨 위에 5km 카페 복사해서 여기다가 타입툴 클릭 컨트롤 V. 이거 그냥 같은 글꼴로 일단 쓸게요. 나눔 발음 고딕 쓸 건데 이거는 볼드 할게요. 자, 크기는 네, 그냥 12포인트로 하죠. 이건 그냥 한 줄이라서 따로 조정하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제목과 문단에서 일단 이걸 딱 붙여볼게요. 붙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런 간격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작업 예시 나온 있는 건 여기 이 높이가 좁아요. 조금 더 넓게 할게요. 일단은 딱 붙여보고 이 두 개 사이에서의 간격, 메뉴바, 창, 개체 및 레이아웃 들어가서 보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그래서 이 정렬 패널에서 간격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이 개체 두 개 간에서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리는 간격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네, 만약에 5mm이다. 먼저 값을 입력해 두고 나서 여기 높이가 보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걸 눌러주면은 떨어뜨리는 거리가 5mm만큼 떨어뜨려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글자 입력은 다 하셨죠? 이 개체 두 개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둘 다 선택을 했어요. 정렬 Shift F7번 다 메뉴바 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혹시 잘 못 찾을까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러스트랑 같아요. 그래서 간격을 체크를 하고 간격은 예를 들어 5mm 그다음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수직 공간 분포에서 균등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Alt 복사, Shift 드래그해서 하나 또 놓아줄 수 있겠죠.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글자만 메모장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바꿔볼까요? 네. 아래 글자 선택 복사해서 타이틀 클릭 놓아주고 글자에 대한 전체 선택이 있어요. 컨트롤 A 딜리트 삭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돼요. 컨트롤 A 눌러서 네, all이에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해주고 다시 복사한 거 넣어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쪽이 뒷면인데요. 나머지 글자 쓰는 거는 생략할게요. 이 가운데만.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그 회사 뭐 로고인데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넣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가운데 딱 놓고 싶다는 거죠. 이미지 상자를 대략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 잡아줄게요. 여기 파일 열기 할게요. 열기, 오픈, 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열기 해주면 파일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되어 있는 거를 인증 문서 내에서 넣어준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건 지우고 딜리트 지우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이 로고를 정중앙에 놓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일단은 좀 약간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렬할 건데 여기서 이 책 한번 풀어줄게요. 맞춤 대상이라고 있어요. 눌러보면은 더 나오죠. 그래서 이 여백선은 파란색인데 여백선에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객체 정렬 맨 위에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다섯 번째 수직에서도 가운데 정렬해주면 요 테두리 요 파란색 문서 여백이라는 곳에서 가운데 들어가요. 두 번째 수평 다섯 번째 수직 가운데.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그 아래 갈게요. 이제 사각형 프레임 도구 눌러서 빨간색 도련선에다가 맞춰서 크게 놓아줄게요. 전체에 대한 이미지 선택 컨트롤 D나 가져오기 컨트롤 D 눌러서 백 JPG 파일을 열어서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개체에 잠금 할게요. 그냥 도형을 클릭 누르세요. 106에 180 할게요. 가로폭이 106, 높이가 180 또는 달라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선색 면색 바꿔주고 요 면색이 용지이면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자를 드래그해서 왼쪽 파란색 여백선 전체에서 다 들어가네. 한 페이지 검은색 선에다가 맞춰줄게요. 아래는 파란색 여백선 왼쪽 좀 잘리는 거예요. 한쪽 페이지에다가 여기 맞췄어요. 검은색 있죠? 그리고 상자 하나 임의 값으로 하나 더 잡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하나 더 잡아주고 선색 면색 바꾸고 바꾼다는 표현은 여기 위에 선과 획 교체 여기 눌러서 바꾼 거예요. 연색은 아까 만들었던 자주색 넣어주면 되겠죠. 색상 견본해서 마찬가지로 이 상자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두 개 쉬프트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이걸 잠궈주세요. 락 잠금. 여기 위에다가 이제 표를 넣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잡지, 시, 에세이, 사진집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요거를 표로 그린 다음에 안에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여기 이 세로선, 이 세로선은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는 이 인 디자인은 그 상자 안에 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글 상자를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한 이 정도 크게 잡아줄게요. 글 상자 타입 툴 눌러서 클릭 드래그 했어요. 그 다음에 타입 툴을 그 상자 안에 클릭되어 주고 그럼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입력이 돼야 돼요. 메뉴바 위에 표 보시면은 표 삽입이라고 있어요. 표 삽입. 그래서 여기에서 넣어줄게. 표가 여기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2열. 행은 6행.
열은 2열, 육행 2열. 확인. 그러면은 가로가 6개, 세로가 2개 나오죠. 여기 그 상자 만들었고 타입 툴 커서 안에 클릭해서 깜빡깜빡 버릴 때 표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혹시 표 잘 못 넣었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 표가 지금은 작은데 이걸 좀 더 크게 늘릴 수가 있겠죠. 메뉴바 창 보세요. 창에 보시면 문점이 표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표라고 하나 더 보여요. 표에 관한 어떤 설정들이 몰려 있어요.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일단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좀 넣어 볼게요. 메모장 보시고 네, 잡지부터 해서 컨트롤 C, 그다음에 Alt 탭 눌러서 붙여넣기. 잠깐만요. 글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다 드래그해서 여기 색상 견본 있는 거 검정하세요. 검정. 여기 위에 면색이 검정. 타이틀로 다 드래그 했어요. 아까 흰색으로 해놓는 바람에 글씨가 안 보이니까 다 드래그해서 타이틀 T 검정 할게요. 요 앞에 색상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보이죠? 메모장, 네, Alt 탭, 아이고, 여기 Alt 탭, 나머지 글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붙여넣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글꼴이 크기가 늘어나는 대로 해서 쭉 더 늘어나요. 일단은 일단 넣고 나서 다시 조정할게요. 혹시 이거 좀 작업 어려우신 분들은 몇 개만 하셔도 됩니다. 복사해서 이제 Alt 탭 누르고 데이터를 이제 넣어줄 거고 맨 마지막에 넣었더니 이것 때문에 좀 더 보여지는 건데 플러스 나와 있는 거는 안에 데이터가 있지만 현재 이 화면에서는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글꼴 좀 바꿔 볼게요. 네, 전체 타입 툴 눌러서 아무데나 커서를 칸을 눌러보세요. 그럼 커서 깜빡 거리고 있죠? 왜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인데 여기서 컨트롤 Alt A 해주면 전체에 있는 표가 다 선택이 돼요. 표 보시면 선택이라고 있는데 표 있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lt A. 글꼴 들어가서 문자 네, 나눔 발음 고딕 또는 고딕 등 글꼴을 바꿔주세요. 네, 글꼴은 크기는 한 10포인트 할게요. 네, 1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장평 95
어간, 시각적. 네. 그 다음에 요 칸이 보면 칸이 보면은 이쪽이 불평이 좀 넓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로 여기 마우스를 표에 갖다 대면은 좌우 화살표 모양이 보여요. 위치를 여기 딱 이곳에 갖다 두면 보이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좀 좁게 넓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칸 크기를 여기 가로가 뭐 몇 센티미터 뭐 등 조정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드래그해서 표의 넓이를 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맨 아래쪽에서는 타이틀로 여기서 더 드래그해서 늘려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를 좀 더 늘려줄게요. 늘려주고 전체 그 상자를 다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시면은 한글도 그런 기능이 있죠. 여기 높이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 우클릭 누를게요. 우클릭 눌러서 보시면 행 높이 같게라고 있어요. 그럼 임의값으로 해서 같은 높이로 해서 쭉 들어가요. 전체 선택, 우클릭, 행 높이 같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 표에서도 보시면 이 표에서 지금 보면 얘가 23.5 정도 나와 있는데 크기 높이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의 높이를 뭐 예를 들어 25mm 뭐 엔터 해주면 높이가 25로 전체가 다 고정이 돼요. 만약에 여기 한 칸만 선택해서 넓이, 이 높이고 왼쪽이 넓이에요.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 엔터 해주면 왼쪽이 여기가 2cm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값이 여기 이 상자 안에서 왼쪽 위에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약간 여백이 있어서 내려와야 글자 읽기가 좀 더 편하겠죠? 한글로 치면은 이제 셀 여백 주는 거예요. 셀 여백. 전체 타이틀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시면은 쓰기 방향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체 여백 나와 있어요. 이 체크를 풀어주고 이 위에서만 할 거니까 여기 이쪽 위인데요. 0.5 나와 있죠. 화살표 위를 더 눌러주면은 값이 더 증가해요. 뭐 1, 2, 3 이런 식으로 해보면 원래 있던 표에서 표에서 요 공간이 3mm 떨어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타이틀로 표를 선택을 하고 전체를 다 할 거니까 컨트롤 알트 A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골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골 체크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높이만 3mm 해주면 더 떨어뜨려져요. 물 값을 뭐 3.5, 2.5 해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화면 보는 거 있잖아요. 화면 보기에서 화면 모드라고 있는데요. 표준은 본 글상자, 그림 상자 이런 파란색 선들이 안내 선들 다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인쇄가 될 것들만 딱 보여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죠? 선이 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방향키로 좀 약간 움직일게요. 방향키 오른쪽.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세로선을 없앨 거예요. 세로선. 가로만 있고 세로는 없고. 원래 기본적으로 표가 선이 다 들어가요. 이 표를 전체 다 선택해야죠. 드래그 하거나 컨트롤 알트 A 하고 여기 옵션 바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또는 오른쪽 패널에서 보시면은 획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획이라고 있고요. 혹시나 안 보이면 여기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옵션 바에. 그래서 보면 이걸 체크를 클릭해 보면 선 색깔이 파란색에서 검은색 되죠. 다시 눌러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게 파란색이고 선택하지 않은 게 검은색이에요. 일단 전체가 다 선택을 하고 선색을 없앨 거예요. 두께가 0. 전부 다 선택해서 두께가 0이면 선이 안 보이겠죠? 아이고, 세로선은 지금 안 했나 보네. 다시 할게요. 타이틀로 컨트롤 알트 A 눌러주고 일단 전체가 전부 다 0. 파란색이 다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표 데이터로서 존재는 하지만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번엔 여기서 가로선만 보일 거니까 가로선 기타 맨 위에와 맨 아래는 안 보여요. 타이틀 컨트롤 알트 A 다시 여기서 일단은 선택을 다 푸세요. 다 풀어주고 이 가운데 선만 클릭을 해줘요. 가운데만 해주고 예를 들어 두께가 0.5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가운데만 선 색깔을 들어가죠. 이 표니까 맨 위와 맨 아래를 해주면 여기가 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선 색깔은 우리 아까 했던 자주색 넣어주면 돼요. 색상 견본에서 선 색깔이 자주색. 네, 선 색깔 자주색 나오죠. 기타 이쪽 표에서 이쪽 표에서는 여백 설정 같은 것들 셀 여백 여기서 오른쪽 여백 값을 좀 더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주면 이 끝에서부터 더 왼쪽으로 글자가 들어가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7mm 오른쪽 아래 눌러주면은 글자가 왼쪽으로 옮겨지죠. 네, 표 잘 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다 이거 이렇게 창을 좀 빼서 썼는데 다시 이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고 하나씩 일일이 끼워 넣기가 좀 귀찮으니까 윈도우에서 보는 거를 이제 재설정 해주면 리셋 돼요. 네, 나머지는 여기 안에서 그림 넣어준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고서 오늘 수업 끝낼게요. 일단 여기 위에만 할게요. 위에만. 사각형,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적으로 상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 X 선생면색 바꿔주고 면색이 용지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 눌러서 K가 0 해도 돼요. 다시 보는 거는 메뉴바 보기에서 화면 모드를 표준 볼게요. 다시 표준. 여백선, 그 상자 색 이런 거 다 보여야죠. 그리고 이 기타 이 개체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 높이가 여기에 맞춰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다 보면은 녹색 선 보이죠? 이거 고급 안내선인데요. 이 체크 풀렸으면 안 보이니까 이 체크를 꼭 해주세요. 높이를 옆에 있는 흰 선에다 맞춰 놓았고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올릴 거니까 이걸 또 잠궈 줄게요. 메뉴바 개체에서 잠금.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상자 일단은 대략 잡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의 범위를 잡아주고 이 상자를 선택했죠.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북 1번 사진을 넣을 거예요. 이때 가져오기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를 좀 풀어주세요. 네, 열기. 보통 안에서 이미지가 훨씬 더 커서 이미지가 좀 잘려 보이는데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해보면 이미지가 많이 크죠. 우클릭 눌러주고 맞춤 보시면 두 개 있는데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은 현재 나와 있는 이미지 상자 그러니까 액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은 안에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일단 프레임에 맞춰 볼게요. 프레임 맞추기. 그러면은 요 내가 비율대로 해서 이미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가운데 클릭 이미지를 눌러주고 나서 우클릭 맞춤 가서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용 맞추면은 이 상자의 비율 무시하고 내용이 꽉 차게 보여줘요. 다른 걸 한번 더 해볼게요. 옆에 보면 네. 이미지 상자 하나 오른쪽에 더 잡아줄 거고 바로 컨트롤 D 누르세요. 컨트롤 D 그다음에 2번이죠. 2번 선택 열기. 가운데 선택에서 선택은 항상 검은색 포인터예요. 우클릭 눌러서 맞춤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해주면 이 세로가 더 긴데 긴 거 무시하고 가로 넓이 맞게끔 자기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맞춰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를 맞추는 걸 프레임 맞춰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프레임 높이에 맞춰주고 알아서 확대가 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복사해서 Alt, Shift, 드래그 가운데 있는 이미지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세요. 삭제하고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D 3번 이미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이 맞춤해 주는 거를 제가 풀 맞추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애초에 알아서 풀 맞추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자마자 풀 맞추기로 맞춰진 거예요. 파일을 한번 저장해 주시고 저장하고 다 했다고 치고 인쇄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대학교 근처 출력소 보시면은 여러분들 PDF 파일로 많이 인쇄하시죠? 그러니까 이 파일이 인디자인 파일이고 이게 뭐 매킨토시 등 작업했으면 일반적인 곳에서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일을 PDF 문서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한번 저장한 다음에 메뉴바 파일 보시면 여기에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 혹시 버전이 이거 학교에서 작업을 했는데 집에서는 약간 낮은 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파일을 보면 IDML 그러니까 CS4 이상으로 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버전이 2020 맞지 않아도 더 옛날 버전을 해서도 문서 열 수가 있어요. 인지한 파일로. 그 다음에 메뉴바 파일에서 내보내기 보시면은 컨트롤 영어 E예요. 내보내기 눌러서 아까 폴더에다가 저는 저장 위치를 할게요. 보면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 인쇄할 거잖아요. 어도비 PDF 가로 하고서 인쇄라고 있어요. 네, 저장. 네, 여기에서 설정할 거는 호환성 이거 설정인데 보면 그 아크로벳 리더 파일이 최신이 아마 10인가 1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높이면은 색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혹시 버전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크로벳 리더 뭐 5 또는 관계 없으면 더 올려도 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이지를 스프레드 할 거냐 페이지 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지금 보면 낱장인데 그러니까 낱장이라는 표현은 책이라고 하면 8,000면이 아니라 페이지가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작업을 페이지에 3개 붙였으니까 이거는 스프레드로 하셔야 돼요. 페이지로 하면은 1, 2, 3, 4, 5, 6이 아래로 쭉 내려와요. 스프레드로 해줄게요. 그리고 표시 및 돌연에서 이걸 자르는 선이라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재단선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 도련을 넣었으니까 도련은 인쇄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련 체크도 해줄게요.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보세요. 내보내기 그 다음에 저장한 폴더 가셔서 PDF 파일 한번 화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PDF 파일 보이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선 이게 보이나요? 옆에 있는 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내보내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이 자를 때 보면은 이쪽 안쪽을 딸 테니까 종이색 흰색 없이 잘 나와요. 명함은 작으니까 얘가 기본값 1mm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뭐 포스터, 뭐 리플렛, 뭐 브로셔 등등 책도 마찬가지고 다 여백선 도령값을 3mm 주는 게 기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